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샌드위치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뉴욕발 훈풍, 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오늘 여러 가지 호재가 많습니다. 1720선 돌파에 따른 부담감도 있습니다만 오늘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요. 장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173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긴 시초가가 1731포인트였으니까 약간 30선 하회도 했었다가 지금 다시금 1731포인트 정확히 시초가 정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지수와 수급 다시 함께 확인 한번 해보죠. 네, 외국인이 300억 이상 사주고 있지만 기관이 거의 한 900억 가까이 더 큰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1000억 이상 팔고 나가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개인들은 1200계약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주 소폭 매도. 자, 지금 차익 거래에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긴 한데 비차익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쪽은 아직 매수 우위이긴 합니다. 현재 코스피가 1730 조금 넘고요. 코스닥은 495선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주고 있네요. 업종별로 분위기 한번 볼까요?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요, 거래소 내에서 역시 화학입니다. 오늘 아침, 그러니까 주말에 정부에서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가 됐죠. 10년간 15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LG화학이 오늘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시초가부터 떠서 거의 한 4% 급등해서 31만 1,500원,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SK에너지도 역시 2차 전지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2.6%나 뛰어서 11만 5천원, 거의 이것은 전고점을 오늘 장중에 벗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OCI는 오늘도 1% 더 뛰고 있고요. LG 생활건강도 거의 한 2%, 제일모직도 역시 견주하면서 9만 원대, SK케미칼도 1.7%. 오늘 화학 쪽의 분위기가 거의 좋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도 괜찮은데요. 중공업이 강보와 모비스가 한 2%, 미포지선과 중공업은 그래도 계속 가는군요. 현대차가 오늘 초반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지만 쭉 양봉 내면서 500원 올라서 13만 9,500원, 14만 원 회복 트라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기계 쪽도 두산 중공업도 한 1% 정도 상승을 해 보입니다. 자, 보험 쪽이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었죠. 은행주와 더불어서 은행주만큼은 아니었지만 오늘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1.5% 많게는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동부화재도 한 1.2%. 물론 약간 보합권 내지 약한 모습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평가 메리트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코리안리도 오늘 상승 국면을 보여주네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1730까지 그리고 전고점 돌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증권 업종의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많게는 1.3%까지 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역시 약한 것은 건설인데요. 건설주는 지난주 금요일 금리 인상하면서도 안 좋은 섹터로 수혜가 제외되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고 오늘 아침에도 대장주가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많게는 1.7%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보러 가야겠죠.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한쪽 바닥 찾기는 좀 어렵지만 정말 N자형으로 가긴 갈 모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아직은 미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완전하게 상승에 전환한 그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그러나 우려를 뒤로하고 상승 반전에 성공함으로써 이제는 오히려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그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전격 인상 발표가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책에서 배울 때는 금리와 주가는 역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금리는 하락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에서는 단순히 역상관관계가 아니라 금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의 경우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 구조가 다시 말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너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 우려감을 억제하는 조치로 금리를 인상했다고 본다면 네. 오히려 그것은 경기 활성화를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는 실물 경기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냐 하는 것이 시장의 방침이기 시장에서 판단하는 이유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주 시장 지난 1700
1720에서 1750포인트 라인의 그 매물을 지금도 거뜬히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상승세를 더욱더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가들만이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한 1,100억 원 이상 순매도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율을 보임으로써 너무 단기 시세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과 국내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수급 동향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직전 저점마저 붕괴되는 우려감을 지난 7월 초에 보였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동안 가파른 상승을 보였죠. 완전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난 7월 2일에 찍었던 저점 9,614포인트 장중 저점이 이제 완전한 바닥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죠. 자, 추세선을 한번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한번 이렇게 거보면은요, 이렇게 거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화면의 최고점 추세선을 그을 때 제가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화면의 최고점 그리고 바로 직전 고점을 연결하면 이게 추세선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추세선까지 아직도 갭이 좀 남아있죠. 네, 이때까지 이 라인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다면 요까지만 상승한다고 본다면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지금부터는 매도의 관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분도 있는데 설사 여기서 1차적으로 저항선에 걸린다 하더라도 눌림목을 받은 다음에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이 조정은 또 한 번의 매수의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장중 조정은 무리가 없는 그런 패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저항선에 근접하고 있다 하여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분기 겸에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증시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 증시는 국내 증시보다 좀 약한 모습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보다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일본 시장도 그동안 과대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 시장도 하락할 때마다 저점 매수는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중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이 화면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소폭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아직 중국 시장은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주말을 마감했던 중국 시장이 장대 양봉으로 마감해 줌으로써 오히려 금일장도 아직 시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이런 해외 증시의 호재성 재료, 긍정적인 모습 속에 국내 증시도 오히려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은 더욱더 확고해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저항선 때 과연 이번 장에서도 이것을 돌파해 줄 수 있느냐 여부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1720에서부터 1750포인트 라인이 최대의 매물벽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간의 저항선이 형성됐는데 지난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이 돌파 시도했다 무너진 이 거래량이 오히려 이제는 매물벽이 아니라 지난 4월 달의 물량을 일부 소화한 물량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의 저항선 때 국내 시장 진입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하락을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가 1700포인트 이상에서부터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오늘 장에서도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접근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 아니라 추세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익이 난 종목들 이익 실현하는데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더 끝까지 간다는 그런 추세적인 전략으로 금일장 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금일장의 모습은 연속 상승,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의 과정입니다만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추가 비중 확대의 전략으로 임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제는 수급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들 지난주 후반 들어서 좀 사주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1,700 넘겨서도 그래도 쭉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요? 네. 자, 최근 들어서 이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투자할 대안이 이제 주식시장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연기금을 축으로 해서 국내 투신권, 그리고 증권사, 보험단, 은행단들까지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정치를 이끌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주중반 이후부터는 외국인들마저도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LG이노텍을 303억 원 순매수하면서 삼성생명, 삼성물산, 한국전력, 두산중공업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참 대단하죠. 네. 특히 포스코를 무려 2,806억 원. 절대적인 매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제철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특징을 보면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특히 철강주와 조선주에 대한 매수세가 눈에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철강과 조선주로 집중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 철강주는 그동안 상승장에서도 이렇다 할 시세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낙폭 과대주라는 측면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활발하게 이어진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패턴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앞으로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장의 업종 대표주이면서 그동안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던 상승 달력이 저조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오늘장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만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화학 등을 매수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제는 금주는 오히려 반도체나 화학주에 대한 매수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지난 일주일 동안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토리온, 덕산하이메탈, 국순당, 멜파스, SK 브로드밴드를 매수했고요. 특히 센트리온을 60억 이상 매수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네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SK 브로드밴드, 동국 SNC, 하나투어, 테크노세미켄, 네오이즈 게임즈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 종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네. 업종 대표주이면서 실적 호전주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랠리를 펼쳤던 것이 랠리가 지난 5월 하순부터 네. 6월 달까지 그 상승을 이끌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의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역시 실적 호전주에 대한 매수세를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슬슬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를 보니까 외국인도 외국인인데 기관을 한번 따라해볼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자, 이제 네. 개인들 너무 단기적인 시각 말고 말이죠. 좀 쭉 담는다 그리고 끝까지 담아서 간다라는 전략을 폈으면 좋은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긴 네. 안목으로 볼만한 또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도 당연히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런 종목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그 속담에 보면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에 이렇게 산뜻하게 출발한다면 금주도 오히려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그 말씀 우리 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비중을 더 주식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싸게 확보하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금주 주초에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제가 오늘도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역시 실적이 수반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웅진에너지입니다. 이 웅진에너지는 지난달 말에 신규 상장된 새내기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웅진 계열사죠.
웅진 계열사, 이 웅진그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유통량은 많지 않습니다. 상장된 종목군들이. 네. 하지만 알짜 기업들이죠.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웅진에너지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웅진에너지는 웅진계열의 태양전지 설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 신규 상장된 이후 계속해서 신고가 경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장된 이후 너무 상승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상장된 가격가가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올랐다는 이유가 아니라 회사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상장된 이후, 지난해 말에 상장된 이후에 그때가 저점이 12,000원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날 상장된 날 13,800원으로 마감을 하고 나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있지만 주가의 가치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논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해서 적정 마켓 수가격대가 저는 18,000원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급등에 따라서 오늘 눌림목을 지금 받고 있죠. 지금 18,05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마이너스 한 350원 정도 되는데요. 네. 18,000원을 전환 시점 매수 가격대라고 본다면 지금 마이너스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을 전환 시점에서 오늘 내 분할 매수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예.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고 제가 한번 권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LG 생명과학입니다. 이 LG 생명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약주입니다. 네. 제약주인데 유전공학을 위주로 한 제약업체, LG그룹이 계열사로서 제약업체인데 네. 이 종목의 특징 자체가 꾸준히 상승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하기에 대표적으로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크게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세로 접어들였다면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네. LG생명과학 패턴이. 그런데 그동안의 장기 조정에 따른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위식도 역류성 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이에 따른 매출 증대도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럼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LG생명과학의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제가 조금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길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난해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에 네. 고점 78,000원을 찍고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 10개월 가까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줌으로써 가격적으로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요. 기간적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5월달부터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6월 말부터 이제 바닥 탈출 신호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물론 43,000원대에서 지금 49,000원대까지 1차 상승한 모습입니다만 조금만 더 길게 보신다면 이제 바닥 탈출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LG생명과학의 주가의 흐름 특성상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은 한 6, 7개월 지속적으로 받지만 예. 바닥 찍고 상승 전환하게 되면 또 지속적으로 3, 4개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49,000원을 전환 시점이 저는 적정 매수가 가격대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현재 49,050원. 그러니까 49,000원대에서 등락을 얻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9,000원을 전환 시점에서 LG생명과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번 주 주초에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종목으로는 웅진에너지와 LG생명과학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을 좀 약간 잡는 전략이 웅진에너지가 되겠고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그런 LG생명과학의 추세적인 상승을 노리는 전략 얘기하셨는데 LG생명과학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쉴까 봐 또 무섭기도 하거든요. 어떤 신호가 오면은 다시 쉰다라는 사인이 될까요? 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한번 접근하기 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쉰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얼마나 빨리 가느냐의 문제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사실 급등했거나 신고가 되는 종목군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그 중심 추세선을 붕괴시키면 한번 매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LG생명과 같이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설사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지지선 라인 45,000원 라인입니다. 45,000원대가 워낙 강력한 지지선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45,000원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웅진에너지, LG생명과학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객 현재 코스피가 1727포인트고요. 코스닥은 494포인트. 일단 별 큰 어떤 변수 없이 오늘 이 정도에서 계속 지수는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풍성한 그런 개별 특징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봅니다. 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예. 오늘 정부가 2차 전지 산업에 10년간 15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LG화학, 삼성 SDI, SK 에너지 등을 비롯해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신이디티, 넥스콘테크, 파워로직스, 에코프로, LNF 등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항공주가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항공주가 실적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차 전지주도 많이 일제히 또한 강세의 움직임을 띠고 있다라는 테마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업종별 특징을 좀 보면은 금융주는 조금 부합권 정도인 것 같고요. 건설주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업종별 희비 여전히 조금 엇갈리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국면도 오늘 아침 좀 보여지는데 금리 인상을 한 지난 금요일의 효과가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줄는지 주말에 주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쏟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식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요약해봐 주시죠. 예,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증권사들도 이에 대한 분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기준금리가 인상은 됐지만 시중금리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그 이후로 시중금리의 기준금리 인상분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증권사는 원화 강세 및 유럽 재정 위기 등 아직도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는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증권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이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이라며 공공요금 인상 수혜주와 원화 절상 수혜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증권도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의 사후적인 확인 과정이라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 전기, 가스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포러스투자증권은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험, 운송업종의 비중은 늘리고 내수 소비주의 비중은 줄여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져도 시장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증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어 한국 증시도 정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싼 각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9시 55분 정도인데요. 약 한 5분 정도 뒤에는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거든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상담을 해 주실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을 한 5분 정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전문가께서 추천한 그런 종목들 과연 개장한 다음에도 살 수 있는지 혹은 아까 얘기는 하셨지만 오늘 사면 안 되는 장인지 AS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센전략이라는 코너에 오늘 아침에 출연을 해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께서는요. 오늘 기업은행에 대해서 좀 주목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은행주가 많이 뛰었었죠. 금리 인상이 하반기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은 역시 예대 마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행주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주실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탑픽을 기업은행으로 꼽아주신 셈인데요. 먼저 건설사 3차 구조조정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좀 낮다라는 타 은행주에 대해서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3분기에 전반적으로 은행 업종의 어떤 그 대출 수요가 많이 는다고 합니다. 역시 기업은행도 그중 하나가 되겠고 또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PBR이 0.9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가격이 될 텐데요. 매수 가격을 15,000원 정도, 목표가는 전 고점 이상을 내다보셨거든요. 15,000원 내외에서 움직여줄까요? 기업은행 현재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보죠. 15,200원입니다. 매수가, 예상 매수가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네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일단 목표가가 사실 더 높게 볼 수도 있지만 단기 목표가입니다. 전 고점이 16,000원대인데요. 17,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기업은행에 대한 코멘트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이라는 코너에 함께 해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님께서 언급한 종목을 볼 텐데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움직이지 않겠느냐. 역시 개장 전에 예견하셨고 딱 맞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에코프로와 넥스콘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이 있으시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역시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에 대해서 이를 제거하는 그런 업도 역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조금 안전판을 한두 개 정도 더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이 1,500원인데 오늘 목표 가격도 목표 가격인데 매수가가 쉽게 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에 좀 얘기는 하셨는데요. 예상 매수가 9,200원보다도 일단 오늘 시장 초반에 한 3% 이내면은 조금 떠도 잡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3% 이상 뛰면서 출발한 것 같긴 한데 현재 가격만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에코프로가 9,750원이네요. 지금 현재 어제 종가 대비해서 5% 뛰고 있고요. 오늘 시가가요 더 높게 출발했습니다. 시가는 9,800원이었거든요. 오히려 음봉이 진행돼서 한 100원 정도 지금 좀 못되게 떨어진 가격이 9,700원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도 잠시 한번 전화 연결 다시 시도해서 더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언급한 종목이 바로 넥스콘테크입니다. 이 종목 역시 삼성 SDI의 2차 전지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전기차용 2차 전지 배터리 팩에 대해서는 국책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목표 가격은 비슷합니다. 11,700원 정도. 문제는 역시 매수가가 되겠는데 역시 이 종목도 한 3% 정도 내에서 뛰어서 출발한다면 그 정도 갭은 커버를 하면서 한번 따라잡아보자라고 했었는데 넥스콘테크 오늘 상승폭이 에코프로보다 더 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가격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넥스콘테크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거의 한 10% 정도 뛰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 넥스콘테크의 가격도 1,350원이었는데요. 이 넥스콘테크 오늘 목표가가 1,700원이라는 걸 감안해보면 어느 정도 뛰었는지 역시 예상이 가능하시겠죠. 오늘 시가가요. 무려 오늘 시가가 거의 한 450원이었습니다. 목표 가격에 거의 딱 붙어서 시작한 넥스콘테크. 부담스럽지만 왠지 갈 것 같은 에코프로와 넥스콘테크 포함한 2차 전지 관련주 추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화 역시 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군요. 일단 에코프로 넥스콘테크부터 좀 여쭤보고요. 대형주에 대한 의견도 좀 내주시면 더 좋겠네요. 예, 일단 에코프로나 넥스콘테크, 이렌텍 등 기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한 10%대 정도의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주가에 반영은 됐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네. 상승폭 자체가 워낙에 지금 갭 상승 폭이 워낙에 큰 상태인데다가 예. 또 금일 같은 경우 음봉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실적에 반영은 물론 크게 돼서 실적의 개선폭들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가지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상승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현재 가격 9% 10%대에서 좀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양봉 음봉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좀 제가 보기엔 매수를 가담을 하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상승폭이 큰 상태에서는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생각이 되고요. 네. 오히려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을 때는 네.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나 LG 화학 쪽으로 매수를 좀
전환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사도 좋습니까? 그럼 LG화학, 삼성 SDI 간단하게 차트 좀 봐주시죠. 예, LG화학하고 삼성 SDI 두 종목 모두 지금 전고점에 거의 근접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예, 전고점에 근접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폭 자체도 뭐 중소형주보다는 제가 보기엔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적 발표 시즌에 접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급 관련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더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대형주 쪽에서 좀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로 생각이 돼서 네. 이번에 주가 상승 지수에 큰 하락은 없다고 하면 네. 제가 보기에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삼성 SDI나 LG화학 두 종목 모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 정도의 갭 상승을 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해 보이고 대형주 쪽으로 이번에는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LG화학은 지금 가격에서 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셔도 제가 보기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네. 조정을 받더라도 한 오늘 금일 갭 상승한 부분 정도 한 3% 정도의 조정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조정을 예상을 하시고 분할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매수에 가담하셔도 네.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도 LG화학은 지금 양봉인데요. 삼성 SDI는 음봉이거든요. 잡기는 삼성 SDI가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사기에는요. 이 금일 같은 경우 접근하기에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 쪽의 상승폭도 좀 작고 네. 가격적인 부분도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LG화학 쪽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수혜가 더 좋아 더 클 보이고요.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수혜 폭도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단순히 2차 전지만 놓고 봤을 때도 미국의 공장 준설하는데 이번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참여를 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쪽과 합작 문제도 걸려 있고요. 네. 2차 전지에 관한 이슈는 SDI보다는 당분간 LG화학 쪽이 좀 클 것 같고요. 네. 대신에 SDI 같은 경우는 AMOLED 공급 부족 사태가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그 부분과 합쳤을 때는 SDI가 좀 모멘텀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2차 전지의 모멘텀은 제가 보기에 LG화학 쪽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중소형주보다 2차 전지 테마에서는 대형주가 좀 낫겠다. 대형주 양대산맥 두 개 중에서는 LG화학이 2차 전지 모멘텀만 놓고 보면은 더 큰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전지 테마 관련해서 추가 의견 내주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투자해우소 통하였느냐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부터 고지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삽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시는지요? 예, 동국산업예. 네, 동국산업 얼마에 사셨습니까? 예, 5,507원예. 5,507원요. 한 5,5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중간에 좀 많이 빠졌을 때 더 담으신 건가요? 예, 조금 담았습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하셨나요? 5,600원까지. 그렇군요. 한 5,600원대에서 한 번 샀고 밑에서 예. 한 번 더 사서 지금 한 예. 5,500원 정도 평균 단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혹시 많으신지? 30%요? 예. 네, 그래요. 지금 한 평균 매입가는 5,500원 정도, 지금 현재 주가는 한 5,100원대. 근데 문제는 지금 7월 들어서 그냥 쭉 쉬고 있어서 좀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뭐 향후 주가 흐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그러고 지금 뭐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갖고 가야 되는지 네, 궁금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쭉 있다가 또 갑자기 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이 정도에서 손절할 생각도 갖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예. 네, 동국산업은 그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요, 5,890원대를 돌파 못하면서 종목이 조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뭐 중소형 철강주들의 어떤 모멘텀이 좀 특히 살아나지 않아서, 이 종목도 같이 힘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 손들 자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매수가가 뭐 5,500원대 같으면은 극히 뭐 지금에 보기에는 큰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손절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쪽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렇습니다. 241 이등평, 241 이등평균선. 그러니까 4,900원대를 이탈하면은 또, 하방 쪽으로 일단 힘이 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조금, 거래량에서 조금,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4,900원대 이탈하는가 안 하는 걸 잘 보시면서,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5,850원대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4,900원대 이탈한 시점을, 비중 축소 내지 손절가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소형 저강주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흐름이 나다가, 또 갑자기 또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을 한번 잘 참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5,850원 보고 위쪽으로는 대응하라고 하셨는데, 매수가인 5,500원 정도 되면은 얼른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기도 5,500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종목 힘이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5,500까지 올라온다면 제가 보기에는요 5,400원대를 돌파하는 게 참 여기 좀 관점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5,400원대를 돌파하는가 안 하는가 요거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5,550원 쉽게 말하면 5,500원까지 올라온다면은 종목의 힘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400원 돌파가 관건이다. 이 얘기를 제일 처음 하셨습니다. 2번 연거푸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동국산업 5,400원 넘으면은 매수가까지도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계시면서 한 5,800원까지 한번 위쪽으로는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에서 손절해볼까요? 라고도 한번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보다는 지금 일단 거래량이 부족해서 조금 안 가는 측면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한 4,000 아까 얼마라고 하셨었죠? 4,900원? 4,900원, 예, 네. 4,900원 이탈하면은 한 그때 정도는 이 종목 조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정도에서 4,900원에서 손절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손절 지금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시죠. 뭐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5,400원 뚫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아래쪽으로 간다면은 4,900원 정도에서 막으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일단 그냥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인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예. 네, 동국산업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그래요. 첫 번째 전화는 저희가 받아봤고요. 02-3153-2611번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어떤 종목을 얘기하길 원하시는지요? 제가 지금 나와있어 TV를 못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인데요. 네. 내가 49만 1,000원에 매입해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49만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 그게 55만 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가, 네. 그것 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요. 네.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어느 선까지 올라갔을 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아주 예전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셔서 한 49만 원 초반 정도인데 지금 네. 뭐 한 5만 원 사실 보니까 뭐 거의 한 58만 원까지도 갔었네요. 그러다가 지금 그랬어요? 예, 그때 53만 원. 그 순간을 놓쳤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53만 원 정도인데 뭐 많이 그러니까 많이 팔아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다시금 53만 원대 중반 정도 와줘서 지금 팔아야 좋을는지 아니면 언제쯤 파는 게 어떤 최대의 수익을 챙기는 시점인지 그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라고 전화를 주셨네요. 예. 우선 뭐 삼성전자 우선주 언제 매도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종목은 56만 3천 원대에 매도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56만 3천 원대 돌파 못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뭐 그 이상을 돌파한다면은 뭐 58만 원대에서 한 60만 원대까지 보시면 되는데 조금 삼성전자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긴 타이밍이기 때문에 동종목도 좀 올라오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폭은 작지만은 같이 움직이는 폭은 작지만은 우선주가 또 급등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5만 대에서 56만 3천 원대를 보시면서 1차 대응을 하시고 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 쉽게 말하면은 삼성전자가 한 85만 원까지 올라온다. 이래 보면은 87만 원까지 올라온다 보면은 동종목도 같이 한 58만에서 59만 원, 뭐 60만 원까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가가 49만 원 초반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51만 2천 원 이탈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네. 요 선을 52만 천 원대에서 2천 원대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좋겠습니다. 네. 자, 51만 1,000원, 51만 2,000원 정도는 뭐 수익을 더 높게 가져가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다가도 51만 원 한 2,000원 정도 깨지면은 종목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매도를 전량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일 처음에 질문하셨던 한 어느 정도에서 매도할까요에 대한 첫 번째 답은 56만 3천 원이셨습니다. 예, 지금 뭐 메모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관심이 있으신 종목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85만 원 이상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삼성전자 들고 계신 우선주를 한 58만 원 이상 정도까지 들고서 지켜보고 그 이상에서 매도하는 그 정도의 조금은 지켜보는 전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하고 보셔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뭐 특별하게 85만 원 이상 안 간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말씀하신 56만 3천 원 정도에서 매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예, 저희가 답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 제 계산은 지금 한 55만 원 선을 보거든요. 그때 그 순간 넣어버려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80만 원 넘다가. 안 되죠. 예. 네, 삼성전자를 제가 80만 원에 100개를 팔았어요, 또. 그랬는데 지금 이제 더 올라가다 다운되더라고 하니 그 우선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좀 오늘 됐는데. 삼성전자는 80만 원 정도에서 그런저럭 잘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우선주가 문제인데 우선주는 한번 기회를 놓쳤고. 그 순간을 놓쳐가지고요. 근데 지금 오늘 얼마간가요? 오늘은 지금 53만 6천 원이에요. 예, 왜냐하면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약간 아주 살짝, 예, 지금 쭉 양봉에 약간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려 있거든요. 예. 그러시면 아까 그 전무 말씀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우선주도 따라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삼성전자를 목표를 아까 88만 원까지 보시던데. 네. 88만 원까지 보시면 우선주도 뭐 56만 원, 56만 5천 원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제가 56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목표를 보고 좀 기다리려고요. 그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삼성전자 80만 원이면 그거 잘 파셨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다시 뭐 기회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국산업 그리고 저희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좀 드릴까 해요. 02-3153-2611번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좀 전에 지금 그 화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전화통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받을게요. 세 번째 전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성남밴드에 성광밴드요. 예. 네, 얼마에 사셨나요? 29,600원에 네. 20%에 29,600원. 이거 29,600원이면은 올 초에 사신 건가요? 예, 1월달 정도 됐었는데 그러네요. 예. 그때도 조금 회복한 게 29,000원대였는데 지금 5월에 깜짝 놀라셨겠어요. 예, 지금 엄청나게 내리거든요. 예, 그래요. 29,000원대여서 지금 19,200원이어서 주당 한 10,000원 정도 이상이나 지금 내렸는데 요것도 16,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게 19,000원. 예,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삼광밴드에 대해서 뭐가 정확히 궁금하십니까? 아니, 그때는 여기 방송에서 3만 한 5,000원까지도 올라간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이 방송에서요? 예. 네. 아니, 여기 경제 여러 방송 전문가님들이 그러시대, 예. 아, 예. 예, 그래갖고 제가 사고 나니까 한 7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어, 예. 네. 그래서 3만 1,000원까지. 예. 올라갔다가 그냥 계속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만 안 올라가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사자마자. 예.
그래가 좋다고 샀는데 계속 내려가서 저는 이게 앞으로 전망도 그렇고 회사는 좋다 하는데 왜 이리 내려가고 있는지 가지고 있으면은 제일 끝까지 올라올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네. 그럼 계속 저 만약에 빠진다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처음에 사시자마자 31,000원 요때 아주 짧게밖에 재미를 못 봤고 그때도 뭐 사실 판 게 아니니까 그냥 잠깐 기분만 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9,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뭐 만약에 확실히 간다면은 밑에서라도 지금 추가로 더 사고 싶다. 네, 뭐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지가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살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자 그 방송사에서 말씀드릴 때는 신고가 내기 전에 이 종목이 갈 것이다. 뭐 제가 봐도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신고가 이후에 조정받고 한 번 더 터치를 했는데 자 신고가 이후에 보면은 결국은 신고가를 돌파를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빠졌단 말입니다. 이 종목이. 네. 그랬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9,000원대에서는 손절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손절 못 하시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이 많이 빠져서 지금 뭐 거의 뭐 주당 한 10,000원 정도 빠졌는데요. 네. 주당 10,000원 빠지면은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손절가를 드린다는 의미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크지만은 조금 가지고 계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좀 철강주들의 흐름에서 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보면은 철강주들이 조금 시세를 냈다가 또 한 번 또 많이 깔았는 쉽게 말하면은 반등의 힘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18,000원 이탈한다면은 조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18,000원 이탈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좀 비중을 좀 축소 내지는 뭐 지금 다 때린다는 의미보다는 비중 축소. 쉽게 말하면 18,000원 이탈하면 하방 쪽에 힘이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1,0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십시오. 21,000원 돌파 못한다면은 또 깔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강한가 아닌가 보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7,000원에서 한 27,000원에서 3만 원까지 보는데요. 매수가까지 보는데요. 매수가가 29,600원 같으면은 뭐 많이 높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 돌파하는 여부 지켜보시고 단기적으로는 21,000원 돌파 못하고 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또 어떤 그 하락의 힘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1,000원 1차 목표가를 보시고 21,000원 돌파 못한다면 여기서는 일부 물량을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머지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강주들이 또 한 번씩 또 시세를 내면 크게 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윗골을 좀 달았기 때문에 오후장을 좀 보시면서 조금 뭐 손실은 크지만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21,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힘이 다시 없다면 물량을 조금 줄여서 이제 현금 갖고 다른 종목 갈아타기 전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일단 18,000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내셨고요. 매수가 혹은 그 이상의 3만 원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적 찾아보니까 1분기 실적 어닝 쇼크였죠. 2분기부터는 이제 막 바닥이라서 2분기 실적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턴하는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네요. 성광밴드 끝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는요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사흘째 순항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 또 미국과 우리 시장 어닝에 대한 기대감, 지난주 금요일에 트리거를 제공했던 금리 인상 모멘텀, 여러 가지가 한데 얽히면서 오늘 특별히 기관이 많이 사줍니다. 외국인도 약 한 600억 조금 못되게 사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도 매수 우위, 개인들이 양시장 그리고 선물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코스피는 1730선에서 아주 좁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얘기가 이런 분위기라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켓앤센 증시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